이제 225페이지 보면 이번 건축 허가의 절차도에 관한 사항인데 뭐 그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3번 건축물에 3번 사용 승인 유지 관련된 얘는 6월 달에 할 겁니다. 사용 승인이 준공검사인데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넘겨보면 2번 건축물 유지 원리 그것도 6월 달에. 그러니까 보통 5월, 6월로 뒤로 밀어놓은 것은 출제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부분이요. 혹시나 그때가 사고. 227페이지 5번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사항인데 대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번 대지는 인접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이런 얘기요. 대지는 그 말은 건축하는 땅은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어요. 이건 대지니까 분명히 뭐 해야죠? 이렇게 건축해야죠.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갔다가 가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가지고 도로 양쪽에 하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렇게 빗물이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도로보다 낫다 그러면 이 대지가 이렇게 도로보다 이렇게 낫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다 건축하기 때문에 비 왔을 때 빗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없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땅에는 뭐가 안 된다? 허가를 안 해준다, 이 뜻이. 그래서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 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대지는 건축하는 땅이 인접 도로보다 낮으면 허가 안 해준다, 이 얘기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함정이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 그걸 갖다가 대지, 이러고 글자를 바꿔놓는다고. 대지는 인접한 대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글자가 바뀌었다는 걸 모른다고 우리는. 쓱 읽고 지나가면 몰라요.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함정이니까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 2번 대지하는 적용은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에 건축할 때는 나무 심습니다. 얼마 심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 밑에 안 심는 것들이 있는데 안 심는 것들 숫자 나온 것만 나중에 3개 암기할게요. 5천 미만, 대지 면적이 5천 미만이거나 연면적이 1,000미 미만인 공장, 1,000미 미만인 물류시설. 6월달에 암기해도 충분해요. 그것은 자주 나온 게 아니니까. 그때 가서 숫자 3개만 딱 암기하고 나머지 암기 못해도 문제 푸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을 터득 해야지 그 일일이 다 암기할 필요가 없고. 2번 습지 매립지 이쪽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넘어가면 이제 5번 도로입니다. 도로. 일단은 도로가 뭐라는 건 배웠어요. 그래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인데 거기 보면 가로 있죠. 보행의 경우는 예외가 없다. 예외 없이 사람만큼은 다녀야 된대. 차가 못 다니는 경우는 있더라도 사람만큼은 반드시 다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대지와 도로 관계 그걸 보고 이제 접독이랬는데 대지와 그 말은 대지와 도로 관계 그 말은 대지가 뭐라고요? 건축하는 땅이요. 건축하는 땅은 지금 얘기요. 자 여기에 이렇게 지금 도로가 있어요. 도로. 자 여기에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다 건축을 해야 되겠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대지가 도로에 얼마를 접해야 허가를 해줍니까? 지금 이 얘기요. 얼마를 접해야. 그 얼마 나왔습니까? 2m 암기해야 돼요. 2m 접해야 건축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지는 2m 이상 도로 가로 안에 지문이 함정입니다. 자동차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 그걸 치사하게 포함 그래요.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는 건축법에서 도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그래서 2m 접합니다. 2m. 근데 이 박스 안에 예외 두 가지 있죠. 다음에 해당하면 그러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2m를 접해야 2m 접해야 허가가 나오고 건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1번 필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2번 필지가 있다. 1번 필지는 도로에 접해있으니까 허가가 나오지만 2번 필지는 허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이게 뭡니까? 맹지입니다. 맹지. 법률적으로는 맹지요. 근데 건축을 하려면 얘는 방법이 건축하려면 도로에 못 접했지만 앞에 대지 소유자가 있잖아 나는 막혀가지고 못 쓰니까 네 토지를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좀 통행을 할게. 여기다가 사용 수익 할게 승낙해달라. 1번 필지가 오케이 마음대로 쓰라.
사용 승낙해주면 얼마든지 뭐가 나온다고? 허가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출입에 지장 뭐 없으면 첫 번째 그거예요. 출입에 지장만 없으면. 첫 번째 출입에 지장이 없다. 앞에 대지 소유자가 뭐 해주면 사용 승낙해주면 된다. 두 번째 2번 필지가 1번 필지 소유자한테 가가지고 야 있잖아 보다시피 너는 돌에 접혔으니까 건축이 되겠지만 내 땅은 네가 가려서 건축이 안 되니까 내가 이만큼 통행료 써야 되겠다. 승낙 좀 해주라. 뭐라고 그래요? 안 돼 그래요? 아니면 눈에 흙 들어가도 그래요? 눈에 흙 들어가도 죽어도 안 된다 죽어도. 그럼 안 되는 것이죠 그때는. 그때는 얘는 어떡하냐 마침 이쪽에 여기에서 법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요. 법에서 이 지역은 뭐 어쩐다? 건축을 할 수 없다라는 공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허가해 준다. 예. 두 번째는 그런 얘기요. 돌에 안 접했다 하더라도 이 대지 주변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서 출입에 지장만 없으면 그러면 허가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지는 뭐라고? 건축하는 땅은 돌에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이것은 원칙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어쩐다고? 안 접해도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다든가 건축하는 대지 주변에 뭐가 있어서 건축 금지된 공지가 있어서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 연면적 합계 2천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대지에다 여기에다 이렇게 건축물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물의 규모가 커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큰 건물 지으려면 도로가 좀 넓어야 돼요. 얼마 돼야 되냐? 6m 이상. 이 도로폭이 6m 이상. 여기에 이 접하는 길이가 얼마를 접해야 되냐? 최소 4m 이상을 접해야 돼요. 2,000 이상 되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건축하려는 대지는 6m 이상 되는 돌에 얼마를 접해라? 4m는 접해라. 그래서 암기할 때 보통 264를 갑니다. 264, 264, 264. 264. 2,000 이상 되는 건축하는 대지는 6m 이상 되는 돌에 4m를 접한다. 공장은 364예요. 공장은 3,000 이상일 때 6m 이상 되는 돌에 4m 이상. 지금은 공장까지 가면 복잡하니까 그냥 263에 263, 264, 264, 264. 나중에 6월달 가서 364. 그래도 충분하다고. 연면적 2,000 이상이면 6m 이상 된 돌에 4m는 접할 것 이 얘기고요. 4번 돌의 지정 변경 폐지에는 6월달에 해도 충분해요. 이쪽은 별로 출제가 안 돼요. 등급 6번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입니다. 높이와 층수 1번 층수 산정. 층수 산정은 은근 출제가 잘 돼요. 4개 있는데 첫 번째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옥탑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이 몇 층짜리냐 쫙 해가지고 자 이렇게 1층, 3층 합시다. 이렇게 1층, 2층, 3층이다.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탑입니다. 탑. 승강기가 올라가면 승강기 탑이고 계단 올라가면 계단 탑이고 옥상에 있으면 옥탑 그 말 쓰잖아요. 이게 3층짜리 건물이냐 4층짜리 건물이냐 물어보면 먼저 이렇게 건축 면적을 계산하고 건축 면적 계산할 때 말이 이게 100제곱미터다. 옥상 부분의 바닥 면적 이 부분을 계산하고 마이너스 10제곱미터다. 이러면 층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옥상 부분의 바닥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이 되냐 안 되냐. 얼마인 거야 지금? 100분의 10이죠. 이게 8분의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10분의 1이니까. 이 구조 나오죠. 그러면 너는 뭐가 아니다고? 층이 아니다. 3층짜리다 이 얘기.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하 비슷한 건축물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 뒷면 획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는 층수에서 제외. 그 다음 지하층도 층수에서 제외. 지하층도 층수에서 제외. 그 밑에 2번 또 써놨네. 밑에 2번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다. 3번 층수가 다를 때 앞에서 보니까 9층이고 뒤에서 보니까 5층이다. 몇 층이냐? 제일 많은 층. 번호 위치에 따라서 층수가 달리 보면 제일 많은 층. 그 다음에 4번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요.
자, 이 건물 몇 메타냐 봤더니 높이를 재했더니 24m, 높이는 24m다. 몇 층이냐 빵 뚫렸어요. 그럼 이거 몇 메타짜리 건물이라고, 몇 층짜리. 그래서 우리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몇 층이요? 6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하지만 출제가 좀 잘 돼요. 층수는 승강기타 계단타 그 말로 하면 8분의 1, 2 하면 제외. 지하층은 제외. 위치에 따라서 층수가 달리 보면 제1 많은 층. 그리고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4m마다 한 층이다. 4개 딱 해놓고요. 그 다음에 높이 산정인데 높이 산정 1, 2, 3, 4. 그 4분의 층고 보면 층고 방 바닥 주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주체 윗면까지. 우리 앞전에 지하층 얘기했지 않았어요? 지하층 했죠. 지하층이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 층고의 2분의 1 이상. 층고는 한 층 높이니까 바닥 주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주체 윗면까지. 그거 말이네. 윗면에서 윗면까지. 나머지 내용 해봤자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건축법을 일단 기본줄 맞췄고, 건축법이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은 일단은 우리 건축법이 7문제 나와요. 건축법이 7문제 나오고 주택법도 7문제 나오는데 지금 이제 입문 과정이고 1월달부터 이제 기본 과정 가게 되면 봐봐요. 주택법은 첫 번째 제1장 총설 해가지고 총설에서 용어 배웁니다. 용어. 제2장에 주택의 건설 해가지고 자 이제 사업주체란 말 배워요. 사업주체. 다른 법은 시행자라고 하는데 주택법은 사업주체. 사업의 주체 가지고 사업주체. 사업주체 보고 그리고 주택조합법입니다. 주택조합. 혹시 여기 지역주택조합 가입한 사람 없나요? 주택조합. 그 부분 배우고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서 건축하려면 뭐 받아요? 건축허가. 주택법에서 하려면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는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 이런 걸 배우고 세 번째 이제 주택의 공급입니다. 주택의 공급에서 배우는 게 첫 번째. 주택의 공급에서 뭘 배우냐 그러면 분양 이제 큰 내용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들어봤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 이 주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 왜요? 싸니까 가격을 높게 못 받게 하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 내 마음대로 못 파니까. 그 분양가 상한제 배우고 두 번째 주택 공급 질서라는 게 있어요. 주택 공급 질서를 유지하자 가지고 청약 통장 다 있습니까? 통장 팔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게 배우고 세 번째 투기 과열지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서울은 전부 다 투기 과열지구. 투기 과열지구 전매 제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특히 분양권 전매 제한. 지금 전국 부동산 경기 되게 안 좋아요. 전매 제한 딱 들어가니까. 중개하는 분들이 분양권 많이 해먹었는데 전매 제한 딱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주로 이 내용들. 건축법은 공부 잠깐 해봤지만 건축법은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암기를 되게 많이 해요. 주택법도 물론 암기는 해야 되겠지만 건축법에 비해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공부하기는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이든 건축법이든 문제는 7문제 나오고 건축법은 7문제 나오면 4문제만 커버하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주택법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 5문제까지 쉽게 커버할 수 있다고. 주택법이 건축법보다는 좀 더 쉬워요. 공부하기가. 그게 이제 저런 내용들인데 첫 번째 자 용어가 나옵니다. 총칙 영어에서 기본 2문제가 나와요. 2문제가.
아주 쉬워요. 이것은 먼저 주택입니다. 주택법 그러니까 주택의 종류 되게 많아요. 주택. 자, 먼저 주택이 뭔가? 자, 용어에서 주택.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된 건축물, 가로치고 부속 토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단독, 공동으로 구분한다. 그 안에 함정이 벌써 두 개 돼, 두 개. 첫 번째 뭐가 들어갔냐? 부속 토지가 주택의 범위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된다. 그거 들어가고 어떻게 구분한다? 단독, 공동으로 구분하냐? 단독, 공동, 복합으로 구분하냐? 이렇게 나눠요. 단독, 공동 두 가지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두 가지. 그 다음 보게 되면 그 가로 안에 부대시설, 복리시설, 부대시설, 복리시설, 그것은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합시다. 부대시설인 것은, 복리시설인 것은, 이것도 시험 문제거든요. 그 부대냐 복리냐 이것은 아파트 단지 안에 각종 시설이 많아요. 각종 시설이 많은데 평소에 주민들이 관리, 경비 이분들 빼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복리시설, 주민의 복지 편익 복리시설. 평소에 주민들이 없으면 그것은 부대시설. 나중에 그걸 구분한다고. 주민들이 뽀글뽀글 모여 있으면 복리예요. 복리. 주민들이 없으면 부대요. 생각해요. 주차장 부대일까요? 복리일까요? 부대지. 주민들이 거기에 있을 리가 차도 가야 되니까. 그러면 경비실, 그러니까 관리요원, 경비요원 빼라니까. 그분도 주민 아니니까. 주민들이 경비실 뭐 하냐고. 경비실 주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대요. 놀이터? 그럼 복리 그래야지. 노인정? 복리 그래야지. 문제는 그런 식으로 풀어낸다고. 보안등? 우리가 이 도로에는 가로등이 있지만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등이 있어요. 보안등. 보안등에서 주민들이 뭐 하겠냐고. 주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부대. 그렇게 한다고. 관리사무소? 그래서 관리요인지 주민이 있는 게 뭐라고요? 부대시설. 단지 내 상가? 복리시설. 유치원? 복리시설. 그거 찾는 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부대인지 복리인지. 그러니까 기본서가 나오면 종류 쫙 써놓고 한번 싹 읽어보고 평소에 주민들이 많이 어울려 있다. 너 복리. 평소에 주민들이 없다. 부대. 그렇게 문제 풉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참고해가지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임대부 상식적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는 거요. 옛날에 말했던 반값 아파트. 서로 우리가 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펼친다 해가지고 지금 1번하고 2번 두 개 당 중에 한 당이 이걸 뭐냐면 반값 아파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땅은 팔지 말고 땅은 뭐 해주고 임대해주고 건물만 뭐 한다? 분양한다. 이거예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분양한 사업주체가. 건물의 소유권만 주민들한테 이 분양받은 자, 수분양자한테 주는 거. 이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러니까 일반 건설 회사는 못 짓겠구나 그런 생각해야지. LH는 하겠네 그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랑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이 복리는 단지 내 상가, 그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 부속건물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가 공유한다.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진 주택. 쉽게 말해서 토지 소유권은 누구? 시행자. 건물 소유권은 누구? 분양받는 자가 가지는 그 형태, 좀 특수한 형태예요. 이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글자 그대로 토지는 뭐하고? 임대하고 주택은 분양한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규모, 단독, 공동, 작은, 국민주택 그 말 나오는데 주택은 우리 건축법 시간에 주택의 종류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무슨 법에서요? 건축법에서 몇 가지로 분류했다고요? 29가지로. 혹시 생각납니까? 1호 무슨 주택? 단독주택. 2호 무슨 주택? 공동주택. 3호 일종건설. 4호 이종건설. 29호 그러면 야영장 29번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법에서 뭐였는가?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주택, 그리고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간. 공동주택은 이게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 이렇게 구분해요. 건축법에서. 단독하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면 단독하고 공동의 차이점은 단독은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한 개. 공동이 몇 개입니까? 여러 개. 2개 이상입니다. 2개 이상. 뭐가 그러면 소유권이 소유권이. 자 봐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택이 있는데 이렇게 1층, 2층, 3층. 여기도 1층, 2층. 똑같이 3층짜리요. 주택. 1층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 2층 소유자 갑이에요. 3층 소유자 갑이에요. 소유권이 하나로 보여요? 셋으로 보여요? 소유권이 하나로 보십니까? 셋으로 보입니까? 자, 이 건물의 소유자는 갑이에요. 몇 개를 보여요? 하나. 몇 개를 보여요? 세 개. 얘는 무슨 주택이고? 공동주택, 무슨 주택? 단독주택.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구분 소유가 되니까 등기도 구분은 되지만 얘는 구분 소유가 안 되고 얘는 어쩐답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소유해야 돼요. 차이점이 이거예요. 구분 등기 되냐 안 되냐. 소유권이 하나가 나오면 뭐라고? 단독. 둘이서 나오면 공동. 하나잖아요. 그러지 말고 소유권 몇 개라고? 세 개잖아요. 세 개. 이러니까 공동.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단독주택에서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나중에 이런 숫자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중 그러면은 자 3계층 이하이고 얼마라고요? 연면적이 330 이하 그랬죠. 다가구도 3계층 이하이고 얘는 660 이하이고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사용된 층수가 5계층 이상. 연립하고 다세대는 둘과 4계층 이하인데 연립이 규모가 크거든요.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형태가 연립이 크니까 660을 초과하고 다세대가 작으니까 660 이하. 이게 건축법에서 이렇게 개념을 잡았어요. 건축법에서. 나중에 이제 이런 숫자는 나중에 좀 기억해야 돼요. 건축법 잡으니까 우리 주택법이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 주택법은 그 중에서 주택만. 주택법은 자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단독주택에는 뭐가 있냐?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이니까 공간을 갖다 뭐라 할 거냐고. 공간을 갖다 건축법은 공간 뭐라 할 거냐고. 건축법 물어봐야 된다. 볼 수 있는 게 주택밖에 없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살고 있는 데가 자기 집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만든 사택입니까? 사택. 그런 게 공간이지. 공간 물어보냐고. 주택 본다고. 건축법에서는 기숙사를 갖다. 기숙사가 뭐예요? 애들이 학교 다니든 공장 다니든 거기서 먹고 씻고 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숙박료 없으니까 물어본다고? 주택 보는데 건축법에서는 저 공간하고 기숙사를 주택법에서는 공간하고 기숙사를 주택으로는 안 보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종류는 주택법은 뭐가 없고 공간이 없고 기숙사 없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건축법하고 똑같다. 건축법 규정을 그대로 따라서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단독주택 해가지고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는데 주택법에서는 공간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법이니까 그거 빼야 되는데 살짝 지우나요? 그래서 다중 나중에 이렇게 할 겁니다. 다중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다중 그러면 중3 갑니다. 중33 중33 다중 중33 3층이야 332야. 다가구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원룸 있죠. 원룸이 다가구에 다가구 원룸이 다가구. 다중은 요즘은 이 다중 이런 건물이 거의 없는데 다중이 뭡니까?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하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는 안 돼요. 이 독립된 주거의 형태라 그러면 독립된 공간에서 한마디로 하나의 방에서 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는 독립돼 있죠. 이 공간은 강의실 독립돼 있죠. 이 안에서 주거라고 하는 것은 먹고 씻고 자고 해야 돼요. 근데 이 다중주택은 뭐가 되냐 그러면 자는 거는 되는데 뭐가 안 되냐? 씻는 것도 이제는 하나씩 둘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취사가 안 돼. 취사가. 독립된 취사는 안 된다. 그게 다중이에요. 다중. 다가구는 원룸 알죠? 원룸 들어가면 먹고 씻고 자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방 있고 부엌 있고 화장실 있고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다가구. 여러 가구가 거주한다. 그 개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룸 주택은 다가구 주택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고 연립은 4개층 이하이고 600초가 다이어트는 4개층 이하이고 660 이하. 이렇게 지금 원룸은 봐요. 원룸 이렇게 해가지고 원룸 있는데 자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해가지고 1층, 2층, 3층, 4층 3층 맙시다. 3층만 1층, 2층, 3층 딱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방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한 층이 200제곱미터다. 한 층이 200제곱미터. 방 한 개당 면적이 50제곱미터다.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3층짜리 건물이다. 전부 다 주거용 주택이다. 이거 무슨 건물입니까? 이거 전부 다 주거용이다. 주거용인데 한 층 면적 얼마고 200이고 그리고 한 층 면적 200이고 전부 다 이렇게 방을 50씩 쪼개놨어요. 그래가지고 주거용 쓰는 게 몇 층이다? 3층 쓴다. 그럼 얘는 뭐라 할 겁니까? 거기에서 일단은 면적이 얼마 나왔어요? 면적이 얼마? 600 나왔죠. 600이 나왔으니까 뭐는 아니고 다중은 아니고 다가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연립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다세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이거 다세대예요? 다가구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 뭐라고 할 거면 여기에서 이게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구분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요. 아까 같이 이거 갑 그럼 뭡니까? 다세대. 전부 다 자기 거지만 이게 하나만 딱 해가 전부 다 이래버리면 얘는 다가구 이 얘기요. 원룸이지만 그렇게 구분한다고. 그래서 구분 등기가 되냐 안 되냐. 단독과 공동 차이점 거기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은 뭐가 안 된다? 소유권 하나. 구분 등기가 안 된다. 공동주택은 구분 등기가 된다. 그것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인데 국민주택의 개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국민주택이란 다음 항목 하나 해당 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밑에 국민주택 규모 봐요.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를 쓰는 면적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재간이 읍면은 1호 1세대 100이야. 1호 단독주택 1세대 공동주택. 그러니까 단독 공동을 구분할 때 단독은 호 공동은 세대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이 단독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물어보면 뭐라 말해요? 그거야, 짓는 사람 마음이지. 단독 지으면 단독이고 공동 지으면 공동이고, 좌우지간 단독이든 공동이든 그 면적 얼마다? 85 이하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얼마 더 간다? 100 이하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숫자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위에 국민주택 갑니다. 국민주택이란, 자, 가번 국가, 지자체, 공사, 앞으로 공사 그러면 토지공사, 지방공사요. 국가, 지자체, 공사가 건설하면서 85 이하, 100 이하,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국가, 지자체 재정으로 건설하면서 85 이하 또는 100 이하. 세 번째, 자, 주택 도시기금 자금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85 이하, 100 이하. 그게 국민주택이야. 국민주택 개념은 첫 번째, 국가, 지자체, 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 100 이하. 100이 뭐라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아닌 읍면은 100이니까요. 확 줄여가지고. 국민주택이 뭐냐? 하나, 국가, 지자체가 건설하면서 85 이하, 100 이하. 둘, 국가, 지자체 재정으로 건설하면서 85 이하, 100 이하. 셋, 주택, 도시기금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 100 이하. 그게 우리나라에서 국민주택입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민영주택인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등자를 지워야 돼요. 지금은 국민주택 그 말이 없어졌어요.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 국민주택을 제외, 그러니까 국민주택이 아닌 거, 등은 없고 국민주택이 아닌 거, 그게 민영.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공공택지인데, 공공택지, 민간택지 많이 들어봤죠? 공공택지, 민간택지.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예요. 민간택지는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 안 받습니다. 근데 민간택지에서 뭐 투기가 성행하면 국토부 장관이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그러면 거기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공공택지, 민간택지. 그러니까 무엇이 공공택지냐? 공공택지라면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정되는 줄 겁시다. 공동주택 건설입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러지 말고 공동주택 건설 용지, 공동주택 건설, 그게 공공택지.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자, 지금 5번하고 6번에 뭔 안 된다? 환지 방식은 안 된다. 환지 방식은. 지금은 그렇게만 기억해요. 환지 방식이 안 되면 무슨 방식이 된다? 수용사용. 수용사용에서는 공공택지가 나오지만 환지에서는 공공택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러면 공동주택 건설용지, 수용사용 방식, 환지 방식 그러면 수용사용 방식, 환지 방식은 안 됨. 그렇게 하시고,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는 간단하게 아파트단지야, 아파트단지. 우리가, 자, 여기에다가 아파트, 그냥 쉽게 말해서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에 가서 보면 뭐도 있고, 이렇게. 아파트 잔뜩 지어놓고, 여기 가면 뭐도 관리사무소 만들어 놓고, 뭐도 만들어 놓고, 놀이터도 만들어 놓고, 주민들 운동하라고 운동장 만들어 놓고, 하나의, 자, 여기서 주택법에서 건설하려면 뭐 받는다고요? 사업계획 승인받아요, 사업계획 승인받아가지고 뭐? 주택.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시설? 부대시설. 놀이터하고 운동장에 주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라고? 복리시설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를 뭐라 한다? 주택 단지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 단지다. 근데 이게 하나의 주택 단지인데, 중간에 잘 봐요. 이 주택 단지 중간에 이렇게 뭔가 빵 들어왔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뭐가 들었는가? 고속도로나 철도나 자동차 전용 도로가 중간에 들어가지고 나뉘겠죠. 그러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주택단지가 2개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라든가 8m 이상 되는 도시계 예정도로, 항상 답은 이게 나에게. 8m 이상 되는 도시계 예정도로,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
이 이상 되는 도로가 분리되면 각각 별개 주택단지라고. 그러니까 맨 처음 나온 게 12m의 일반 도로로 분리되면 주택단지가 2개입니까 하나입니까? 맨날 이것만 물어봐요. 12m 일반 도로 분리되면 주택단지가 2개 하나다? 하나지 하나.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 분리돼야 2개지. 그래서 일단 주택단지 뭐라는 거 알고 결론은 8m 도시계 이 정도로 20m 일반 도로니까 8도 21 그래요. 8도 21. 8도 유람이 아니고 8도 21, 8도 21, 8도 21. 8도 뭐라고? 8m 이상 되는 도시계 이 정도로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 8도 21 그러면 되고, 그 다음 보면 사업주체입니다. 사업주체는 간단하게 시행자예요. 시행자. 다른 법은 시행자, 이 법은 사업한다고 해서 사업주체. 그래서 주택건설사업, 대리조정사업 승인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 누가 있냐?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 대리조정 사업자, 그런 자들 우리가 사업주체, 시행자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가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그런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암기 못해도 괜찮아요.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은 3가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주택조합은 시험 문제 뒤에 자세히 배웁니다. 필수, 한 문제, 두 문제 반드시 나오고. 주택조합은. 자, 그 다음에 5번에 입주자가 있는데 입주자는 안 나와요. 사용자는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넘어가면 관리주체. 관리주체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곧잘라요.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다. 자, 리모델링 건축물 노후화재 기능 향상에 대한 다음 행위다. 1번 대수던, 2번 증축입니다. 리모델링이 뭔가를 해야 돼요. 리모델링이란 노후화재 기능 향상을 위해서 뭐 하는 거? 대수선이나 증축하는 걸, 대수선과 증축을 두리뭉실 묶어서 우리나라는 리모델링을 한다. 리모델링. 그러니까 리모델링 별거 없어요. 대수선 플러스 증축을 갖다가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대수의 뭔가를 배웠잖아요. 자, 증축을 봅시다. 사용검사일, 사용승일. 사용검사일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나라는 자, 주택을 갖다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하나를 합시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준이 원칙만, 예외는 나중에 하고, 단독은 30호, 공동은 30세대, 이게 기준이요. 30호, 30세대를 기준해가 지금 원칙만, 예외 빼고 원칙만, 30호, 30세대 미만, 30호, 30세대 이상. 미만이면 몇 개까지요? 29. 이상이면 30. 그러니까 29까지는 무슨 법으로 하냐? 건축법으로. 30부터는 무슨 법으로 하냐? 주택법으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점 우리나라가 30이에요. 그래서 29까지는 건축법에서 뭘 받아요? 건축 허가 받아요. 30부터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빌라 같은 거 많이 보라고 30개 짓는 경우 절대 없어요. 27, 28, 29은 있어도 30. 주택법은 건축법에 비해서 복잡하게 까다로워. 얘가 많이 까다롭다고. 그래서 얘는 뭘 받냐 그러면 주택법은 사업계획서 만들어 승낙받는다.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은 건축을 받고, 건축허가 받아서 공사가 끝났어요. 뭐 받아야지? 준공검사. 준공검사를 건축법은 사용승인 이렇게 써요. 사용승인.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받고 공사가 끝나면 뭐 받는다? 준공검사. 준공검사를 얘는 뭐라고 쓰냐? 사용검사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빨리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용승인 이 말 나오면 건축법으로 공사가 끝난 애들 이 얘기고, 사용검사 이 말이 나오면서 주택법으로 공사가 끝나는 거. 준공인가 그러면 준공인가 이런 말이 나오면 도정법. 도정법으로 공사한 것들 뭐라고? 준공인가. 준공검사 이 말이 나오면 이것은 준공검사는
도시개발법이나 국계법이나 그런 법으로 하면 준공검사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용승 이 말이 나오면 건축법으로 공사가 끝나가지고 검사 받은 게 사용승이다. 사용검사는 주택법으로 공사가 끝나면 받는 검사가 사용검사. 도정법 끝나면 뭐 받고? 준공인가. 나머지 법들은 준공검사다. 나중에 실무할 때 이런 게 나와요. 잠실입니다. 잠실 4단지에서 중개업하고 있던 애가 손님을 모시고 가다가 교수님 급하니까 전화해서 왜? 준공인가가 뭐예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준공인가가 뭐예요? 왜 물어보냐? 손님이 물어보는데 건축물 대장에 준공검사가 안 나오고 준공인가가 나오니까 준공인가가 뭡니까? 손님이 물어보는데 뭐라고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간단히 뭐라고? 이 건물은 재개발,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정법으로 정비사업한 것들은 준공검사라는 말 대신에 준공인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실무할 때 다 쓰여요. 이런 용어들. 공법을 40점 맞추면 우리가 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법을 40 맞추면 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합니다. 왜? 중개사법이 도와주니까. 중개사법이 보통 80 맞춰도 도와주거든요. 근데 공법을 40 맞추면 나중에 실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해요. 합격은 해도 실무 못 한다고. 왜? 모든 물건 설명할 때는 공법으로 설명해. 공법 설명하는데 40 꽈락 면해가지고는 그 실력 가지고는 물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공법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밖에 나가 설명하면 그 질문이 툭툭 들어온다고. 손님 모시고 가다가 답을 못하면 그 손님이 불안해서 가겠습니까? 가서 보고도 그냥 안 써요. 그래서 자 봐봐요. 거기에서 2번 사용검사 1 그러면 웃으면서 뭐라고? 너는 건축법으로 지었구나. 사용승인 1 그러면 너는 주택법으로 지었구나 이런 얘기요. 그래서 사용검사 1 건축법으로 사용승인을 주택법으로 건설하고 몇 년이 경과됐다? 15년이 경과됐다. 그런 공동주택을 각 세대 전용면적 10분의 3 이내 10분의 4는 나중에 하고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하는 것. 이 경우 공용부분 공동주택 기능 향상해서 공용부분 별도 증축할 수 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 2항에 따른 각 세대 증축 가능한 면적을 합한 면적 범위는 기존 세대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한다. 증축해가지고 이게 대부분 재건축하려고 그러지 리모델링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잘 쓰면 100년도 간다고. 100년도. 맨날 20년 되면 철거하고 다시 하자 재건축,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 주민들의 이익일 줄 몰라도 국가는 자원 낭비야. 자원 낭비. 그러면 자원 낭비지. 뼈대가 멀쩡하니까 어쩌라고? 재건축하지 말고 리모델링 해서 쓰라고. 리모델링. 근데 문제는 순수하게 리모델링 하게 되면 리모델링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비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리모델링 그 공사비 때문에 부담해서 못 한다고. 그래서 뭐라 하는가? 그러면 리모델링 하면서 좀 더 지어가지고 그거 분양해라. 분양해가지고 그걸로 리모델링 공사비 충당해라. 그래서 세대수를 늘리는 거예요. 세대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대 증축 가능 면적 합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에서 100분의 15 이내에서 증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0세대를 리모델링 한다. 몇 세대를 더 만들 수가 있어요? 45세대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분양해가지고 그 분양대금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비 쓰라 이런 얘기요. 그랬을 때 자 수직 방향으로 증축. 위에다 증축할 때는 최대 몇 개 올리느냐. 자 3개층 이하 그러죠. 근데 14층 이하면 2개층 그거 알아놔야죠. 리모델링 해가지고 봐봅시다. 리모델링이 이제 자 리모델링이란 뭐라고요? 대수선 플러스 증축인데 대수선 말고 증축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몇 년 경과요? 15년가. 준공하고 15년이 지나야 된다. 증축할 때
전용 면적이 얼마? 10분의 3 이내에서 그러니까 30%를 갖다가 늘릴 수가 있다고. 그럼 30%를 늘릴 때,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늘릴 때 위에다 이렇게 늘리자고 몇 프로까지 늘린다고? 30%를 늘린다고. 늘릴 때 위로 올리니까 수직으로 증축할 때 최대 몇 개층까지냐 그러면 최대 3개층인데 14층 이하는 2개층이니까 그러면 15층 이상이 몇 개층?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15층 이상이면 몇 개층? 3개층. 14층 이하면 2개층. 15 좀 이상한데? 15층 이상이면 3개층이고 14층이면 2개층이면 원래 이거 높은 건물에다 더 올리면 좀 구조 안전 이상이 있지 않을까요? 높은 건물에 더 올리면 무슨 생각이냐?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15층 이상 되는 건물을 간단하게 여기는 15층 이상 되는 거, 여기는 14층 이하 되는 거.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어떻게 되냐면 15층 이상 되는 것들은 기둥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기둥하고 14층 이하는 기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느 게 안전해요? 얘가 훨씬 튼튼해. 얘가. 그러니까 얘는 몇 개 올리고 하나, 둘, 3개 올려도 되지만 얘는 몇 개까지? 2개까지만 지금 이런 얘기요. 반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그러면 대손 플러스 증축인데 증축하려면 몇 년, 이 숫자가 다 시험에 나와요. 몇 년 경과? 15년 경과. 증축에 보면 전용면적 얼마까지? 10분의 3. 증축에서 세대수 늘린다. 빼면 세대수. 세대수는 얼마까지? 15%까지 세대수 늘립니다. 100분의 15니까. 세대수 늘릴 때 수직방을 증축할 때는 최대 3개층인데 14층 이하는 2개층이다. 이 부분을 알아야 돼. 이 부분 은근 잘 나오니까 저런 부분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공구입니다.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 구분되는 1단위 구역으로 착공신고, 사용검사 별도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 공구라는 개념이 공구가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여기에서 자 아파트를 건설하겠습니다. 건설회사가 하세요. 몇 세대 할 건데요? 1500세대 건설할 겁니다. 1500세대면 단지 규모가 커요, 작아요? 엄청 큰 거예요, 1500세대면. 자, 그러면 여기 주택법으로 하려면 뭐 받습니까? 사업계획승인.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 건축하니까 사업계획승인. 자, 하나의 주택단지에 전체의 사업계획승인 받는 거예요. 사업계획승인 받아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이제 공사할 때 전체를 동시에 착공합니다. 동시에 착공하고 전체를 동시에 분양을 합니다. 전체를 동시에 준공을 합니다. 전체가 동시에 입주합니다. 이렇게 했죠? 단지 통째로 이렇게 했는데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동시에 착공하고 동시에 분양하고 동시에 딱 분양했더니 여기서는 3가구가 분양이 돼요. 3가구 분양은 몇 개 남았어요? 1497이 뭐예요?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이름 어찌 해야 되겠어요? 건설회사에서 밀어붙여야 돼요? 멈춰야 돼요? 멈춰야죠. 진주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잠깐만 5가구인데 5가구 분양되고 미분양되니까 진주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공사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계약금의 2배를 주고 이 사업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설회사는 살아요. 근데 이걸 강행, 설마 뭐 끝까지 안 되겠어 해가지고 끝까지 강행하다 보니까 열심히 이제 중간에 분양하지 분양하니까 100세대가 분양됐어요. 100세대 분양. 총 몇 개 남았어요? 1400세대가 미분양. 1400세대 미분양.
이러면 건설회사 한 방에 막아요. 한 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회사들이 여기서 다 망한다고. 옛날에는 건설회사 망하면 국가가 책임질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망하든가 말든가 네 잘못했지. 내가 국가 잘못했냐고. 근데 지금은 큰 건설회사 하나 망해버리면 딸린 건설회사가 많거든요. 국가가 휘청이에요. 휘청. 그런데 이렇게 천업에서 해가지고 이 현상이 나오면 이 사업 주체 망한다고. 밑에 있는 하도급 줄줄줄 다 망한다고. 그러다 보면 국가에서 엄청난 큰 타격이라고. 그래서 야 이렇게 하지 말자. 옛날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야 불안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 먼저 이만큼 일단은 사업계 승인 받을 때 이렇게 나는 이렇게 3번 나눠서 할게요 해가지고 자 109, 209, 309 해가지고 109 예를 들어서 300세대 해보고 분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잘 되네. 209 그러면 600세대 해보고 분양이 잘 되네. 30 몇 개 한다? 600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뭘 따른다? 착공을 전부 다 따로 착공 따로. 착공이 따로가 되면 분양은 100% 따로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따른다? 중강이 따로 된다. 300 해가지고 안 되면 멈춰야지 거기에서 이런 얘기요. 동시에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건설사 망하는 걸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만든 제도가 공구가 나옵니다.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 자 착공, 신고, 사용검사 별도 수행한다. 그게 공구입니다. 공구. 다음 어느 하나의 해당을 설정한 공간을 자 체크합시다. 6m 이상 폭. 이렇게 공구 가는 최소한 이 폭이 이게 공구 구분을 해야 되니까 몇 메타? 6m 이상 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공구별 한 개 공구는 최소 못 들어가도 몇 개 들어가야 된다? 300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가 몇 세대이어야 공구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게 시험 문제. 공구로 나누려면 최소 전체는 몇 세대 이상 돼야? 300이면 하나 공구.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최소 2개로 나누자 그러면 전체는 몇 개는 돼야 되겠냐고. 600. 이게 우리 시험 문제 이게. 전체가 600 이상이 돼야 공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공구 그러면 첫 번째 착공 신고, 준공 검사 따로 한다. 두 번째 몇 메타 폭? 6m 이상 되는 폭. 세 번째 한 개 공구는 최소 몇 개 이상? 300개 이상. 네 번째 전체 몇 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 그 네 가지를 딱 기억해야 된다. 거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용어고, 자 2번 이제 도생부터 잠시 쉬고 갑시다.